폴카닷으로 유명하신 분, 우리에겐 호박 전시물로 잘 알려졌죠? 바로 야요이 쿠사마입니다. 그녀의 유명세로 루이비통과 콜라보도 하셨죠? 그분의 작품이 길만보라게 갤러리에서 1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최근 작품을 보기 전에 그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한없이 불행했는데요. 아버지의 외도와 폭력으로 괴로웠던 어머니는 모든 화를 쿠사마한테 풀면서 그녀를 폭행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외도를 감시하기 위해 어린 쿠사마를 따라가게 해서 쿠사마는 아버지의 혼외 정사를 보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충격들 때문이었을까? 어느 날 꽃들이 그녀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녀를 집어삼키거나 내팽개치려고 한다고 느끼는 등 쿠사마는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정신병 때문인지 그녀는 반복적인 패턴을 계속해서 그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10살에 그린 어머니로 추정되는 기모노를 입고 있는 한 여성의 그림에도 여성의 얼굴과 온몸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동그라미에 집착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집 근처 강바닥을 덮고 있는 매끄러운 하얀 조각돌들에 매료되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예술을 공부하고 그린 초기 그림은 추상적인 자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쿠사마의 유명한 그림들과 느낌이 너무 틀리죠? 환각과 환영을 암시하는 인피니티 넷즈라는 작품도 발표하게 되고요. 테이블보의 꽃무늬를 본 후 집안 전체에 꽃무늬가 보이는 환영에 빠진 후에 플라우라는 작품도 그리게 됩니다.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간 쿠사마는 어릴 때 아버지의 외도와 그로 인한 어머니의 어린 쿠사마에 대한 학대로 인해 남녀관계에 대한 경멸감과 공포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 남자의 성기를 표현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베트남 전쟁 반대, 동성애 지지,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당시 남성 위주의 백인 사회 예술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를 흉내낸 다른 백인 남성들만 돈을 벌고 그녀는 계속 가난해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기도 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어릴 때 정신병이 재발을 해서 그녀는 스스로 본인의 스튜디오 앞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지금까지 40년 넘게 그 정신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잠만 거기서 자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정신병원 앞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현재 90세인 야요이 쿠사마. 예술이 없었다면 자기는 벌써 자살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예술계의 거장.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고요. 그녀의 모든 아픔들이 그녀의 작품으로 탄생하며 그녀를 살린 거라 생각하니 화려한 칼라 뒤에 숨겨진 그녀의 예리한 상처가 같이 아려옵니다. 저는 이미 다녀왔었지만 딸아이가 가보고 싶다고 해서 다시 또 길만보라게 왔습니다. 영국 지배 당시 군사병영 건물들이라 처음에는 어색했는데요. 익숙해지니 여기의 고요함과 도시와는 동떨어진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오자마자 갤러리는 안 가고 아이스크림 와플 먹으러 왔어요. 아이는 와플 먹고 저는 커피를 마셨는데요. 길만보라게 오아시스 같은 공간입니다. 쿠사마 전시줄이 너무 길어서 다른 것 먼저 보기로 했어요. 첫 갤러리에서 수빈이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두 작품이고요. 폭포라는 주제로 몽환적인 물떨어짐을 표현한 작품들도 있었고요. 면돈날을 이어붙여 만든 가구도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울창한 이 초록숲 아래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시냇물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작은 반창고를 작게 잘라붙여 입체감을 만든 후 그 후에 페인팅을 한 거예요.
다른 작품들을 보고 돌아갔더니 줄이 더 길어져서 다음 날을 기약하며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쿠사마 작품 먼저 보러 갔어요. 가장 최근 작품인 2019년도의 에터널 러브는 기존의 작품들 그리고 기존의 에터널 러브와는 틀리게 전혀 화려한 색상 없이 흰색과 검정만으로 페인팅을 하였고, 커다란 사이즈의 작품을 그리던 그녀가 이번 작품들부터 작은 사이즈로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닥에는 스테인 스틸로 만든 구름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무채색의 페인팅과 묘하게 분위기가 어울리는 거예요.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갤러리의 창에 전시되어 있는 구름이었는데요. 창밖의 풍경과 어우러져 더 멋진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쿠사마는 이 전시장에 와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 창 기준으로 딱 좌우 대칭되게 구름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전시관에서 일하시는 분께 물어봤습니다. 구름이라는 작품은 현재 이 전시관에 놓여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름 한 조각 한 조각 모두 900개의 조각을 만들었고, 그것을 각 갤러리에서 최상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꾸민다고 합니다. 쿠사마의 요구는 구름들이 흐르듯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대요. 디자이너와 쿠사마 그리고 이 갤러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눈 후에 작품 전시를 하고, 마지막은 사진을 본 쿠사마가 오케이 하면 그대로 전시되는 거라고 합니다. 쿠사마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림의 선들이 구름에 반사되고 메아리치고 반복되는 것을 보며 벽에 걸린 작품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싶었다고 하고요. 구름의 작품들과 함께 비추이는 관객들 또한 그 순간에는 함께 작품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와플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이 집 아이스크림 와플 정말 맛있어요. 그 사이 쿠사마 전시 보려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길만보락의 모든 갤러리 전시들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전시를 합니다. 쿠사마의 작품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으니 끝나기 전에 꼭 한번 다녀오세요. 주중에 한가할 때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10시에 오픈을 하니 마지막 날인 토요일 아침 일찍 아이와 함께 가셔서 쿠사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고 어떤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얘기도 나눠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빈이는 마음에 드는 작품들을 사진 찍고서 그 작품들에 사용된 다양한 기법들을 응용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소음 공해가 없는 곳에서 작품들과 함께 자연도 느끼며 틀림없이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혹여나 가셔서 길만보락이라는 장소가 건물도 그렇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다 어색하시더라도 아마 몇 번만 더 가시면 금방 익숙해지시고 그것만의 고유한 느낌들에 빠져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시각적 요소를 포함한 의류를 이용한 설치 행위 미술로 만들어낸 인도네시아 작가의 작품을 보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정문이 아닌 사우던 리치의 숲길 마지막 코스를 통해 버스를 타러 갔어요. 마지막 미주마 갤러리에서 올라왔던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작게 나와요. 거기를 올라가면 어른 키 3배 이상의 높이의 캐노피 길이 조성되어 있어 키가 어마어마한 열대나무들의 꼭대기 사이를 걸어다니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눈앞에도 초록, 눈 아래도 초록, 온통 초록인 세상에 잠깐 빠졌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진으로도 영상으로도 표현이 안 되니 나중에 길만보락을 가셨다 돌아오실 때 걸어보시거나 아니면 사우던 리치를 트레킹 해보세요. 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탄종파가로 신랑이랑 아들 만나러 갔습니다. 트윈스에 짬뽕 먹으러 갔어요. 이날은 예전보다 살짝 칼칼한 맛이 적어진 것 같아 조금 아쉬웠지만 여전히 불맛 나는 짬뽕이었고요. 치킨도 시켜서 맛나게 먹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